자, 탭은 10번에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아스키 코드에 있는 테이블을 보고 컴파일러는 이것은 10번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탭을 누르게 되면은 9번이라는 아스키 코드 테이블을 보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키보드로 어떤 키값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그 키값들에 대해서 아스키 코드 테이블을 분석을 하고 그 키값에 맞는 숫자를 컴파일러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문자, 계획 문자, 즉 문자 하나하나는 결국에는 상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문자 하나, 문자의 열이 아닌 I love you나 이런 것 같은 문자의 열이 아닌 하나의 문자를 인식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아스키 코드 테이블에 있는 상수로 인식을 받는다. 숫자로 인식을 받는다. 또한 마찬가지로 상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 스위치문에서는 다중 선택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 if문과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문자나 하나의 문자나 또는 상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지만 스위치문에서 해당 케이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고 예제를 한번 봅시다. 그레이드북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에는 새롭게 추가된 게 있습니다. input grade, 자, A, B, C, D, 그리고 F 이런 등등의 키보드에서 문자를 하나를 받아서 A, B, C, D 학점을 맞은 학생의 수를 비교를 하는, 정리를 하는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우선 컨스트럭터로 한번 가볼까요? 컨스트럭터,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 컨스트럭터입니다. 자, name이라는 문자 열, I love you, 뭐 C++, 뭐 101, welcome to, 뭐 이런 것들을 문자열을 받는 name이 있습니다. 그 name은 set course name이라는 멤버 함수를 호출하면서 여기에 있는 프라임 멤버 데이터에 값을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받은 것을 전달하고 이 name을 통해 갖고 set course name이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인 course name의 값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값을 카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직은 A, B, C, D, F 학점 맞은 학생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를 해놓습니다. 자, 컨스트럭터가 초기화를 하는 역할을 한다.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에 초기화를 하는 역할을 한다. 자, 쭉 지나가 볼까요? 자, 중요한 input grade가 있습니다. input grade. 자, 사용자에 의해서 문자를 하나를 받게 되겠습니다. 또는 마지막에 인풋이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입력할 것이 없다면은 end of file이라는 캐릭터를 입력해라 라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화일문에 들어가 볼까요? 자, 화일문 60번째 줄에 있는 화일문에 가보면은 헤더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괄호가 먼저 우선순위가 높겠죠. 요거부터 정리를 합시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get은 하나의 문자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의 문자만. 여러 개의 문자가 있더라도 뭐 A, B, C, D, E, F 이렇게 있더라도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A를 입력하면은 A 키 값은 아스키 코드 테이블에 있는 숫자로 변환이 돼서 그레이드로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A라고 눌렀지만 결국에는 그레이드에는 아스키 코드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숫자가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숫자가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드를 인티저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정의를 해놓은 거야. 자, A를 입력을 받았어요. A를 입력을 받았는데 들어가 봅시다. 그럼 그레이드에는 A가 뭐였죠? A. 소문자 A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97이 아스키 코드 테이블의 숫자입니다. 아스키 코드의 상수예요. 그걸 가지고 전달합니다. 그럼 97이 되겠죠. 97.
97. 자, 스위치문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jump and straight forward. 자, 점프를 하고 난 다음에 직진을 하라. 스위치문은 점프를 하고 난 다음에 직진을 하라는 겁니다. 자, A가 있어요. small a, 소문자 A, 97번입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점프를 해서 갑니다. 여기로 점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여기에 97이라고 써 있어야지 왜 따옴표를 치고 A라고 했을까요? 자, 97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아마 97로 한번 바꿔놓고 해보세요. 97로.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단, 요 표시 있고 그 안에 문자가 하나 있다. 캐릭터가 하나 있다. A라는 게 하나 있다. 자, 이것은 ASCII 코드의 하나의 값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와 97은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ASCII 코드 테이블에 있는 A의 문자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컴파일러는 97로 인식을 합니다. 그럼 97로 하지 왜 여기 다운표를 하고 A라고 했을까요? 자, 어차피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코드를 볼 때, 아, 이건 내가 A를 판별하기 위해서 넣은 거구나. 즉, 사용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나중에 수정하거나 다시 읽을 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운표를 내놓고 A라고 했을 뿐입니다. 컴파일러는 얘를 97로 인식을 합니다. 자, 우선 스위치문에서 97이 돼서 소문자 A를 넣어서 97이 됐고 났으니까 점프했죠. 그 다음에 뭐냐? 직진입니다. 이 순간 아래부터 직진해 갑니다. 브레이스가 없어도 돼요. 브레이스가 없어도 돼. 무조건 스위치문은 점프 앤 직진. 자, 직진해서 가봅시다. 그러면 A 학점 맞은 사람의 현재 숫자에서 하나를 더 올려라. 하나를 입력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브레이크가 있네요. 자, 브레이크는 직진하는 길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막는 역할을 해요. 브레이크, 중단해라 합니다. 그럼 중단하려면 어디로 갈까요? 자, 가장 가까운 스위치문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다시 스위치문이 빠져나가는, 스위치문이 열린 부분과 닫힌 부분이 여기 있죠. 자, 그러면 다음은 어디로 가냐? 100번째 줄로 갑니다. 브레이크가 돼서. 자, 그 다음에 라지 A를 눌러봅시다. 라지 A. 대문자 A. 그러면 대문자 A에 대해서는 얼마냐? 65번이네요. 65번. 그러면 65번에 그레이드로 갑니다. 65번. 그럼 65번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65번. 그러면 점프를 합니다. 점프. 그 다음에 직진을 하면서 보니까 바로 65번째 줄 다음에 66번째 줄이 있네요. 그냥 패스를 합니다. 패스. 그 다음에 67번으로 가서 A 학점을 하나를 더 올립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있으면은 스위치문을 빠져나간다. 자, 스위치문을 빠져나가지 화일문을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스위치문을 빠져나갑니다. 브레이크 하게 되면. 자, 그래서 계속 돌게 되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엔터를 눌렀다. 엔터. 이거 뭘까요? 엔터를 눌렀을 때 ASCII 코드는 10번으로 인식을 합니다. 숫자 10으로 인식을 해요. 숫자 10. 자, 엔터를 눌렀어요. 그러면 숫자 10이 되겠죠. 그레이드에는 1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엔터 쪽으로 갈까요? 스위치문에 들어와서 그레이드 10을 찾아라. 10 케이스를 찾아라. 10이라고 명명된 케이스를 찾아라. 점프를 합니다. 쭉 점프를 해서 여기까지 오네요. N 직진. 케이스 탭. 케이스 공백 문자. 그냥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아무것도 안 하고 브레이크가 됐네요. 자, 이런 쓸데없는 문자. 내가 필요한 것은 A, B, C, D, F만 필요해요. 그런데 엔터를 넣었다든지 탭을 넣었다든지 아니 공백 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패스를 하라는 겁니다.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브레이크가 됐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스위치문을 빠져나가서 파일문의 끝에 도달합니다. 끝에 도달해요. 그럼 다시 파일문의 헤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헤더 부분으로 넘어가요. 헤더 부분. 그리고 A, B, C, D, 엔터, 탭, 공백 문자, 그 외의 문자들이 들어왔을 때 Z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오. Z가 들어왔을 경우에 Z가 얼마인가요? Z 90번이네요. 문자 Z가 90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90번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그레이드에는 9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겠죠. 9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고 스위치문으로 와서 90을 찾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쭉 안에 들어가서 케이스를 쭉 찾아봅니다. 90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 없네?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디폴트로 갑니다. 디폴트. 자, 앞에서 언급된 것 케이스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 디폴트 안으로 들어가라. 마찬가지로 디폴트 안에 들어가서는 스트레이트 포워드, 직진. 어디까지? 브레이크까지. 자, 디폴트 안에 들어와서는 이 문자는 유효하지 않은 값입니다. 다시 문자를 입력을 하세요. 라고 나갑니다. 쭉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일문을 언제 빠져나갈까요? 자, 요 end of file이라는 기호가 들어왔을 때 키보드에서 눌려졌을 때 파일문은 빠져나갑니다. 그럼 end of file이 뭘까요? end of file. 자, end of file은 각각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OS를 얘기를 합니다. OS마다 end of file을 규정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물론 end of file, 파일의 끝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보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노트패드로 이런 걸 입력을 하고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면은 그 저장된 결과에 제일 끝에 보면은 end of file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end of file. 자, 또는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입력했을 때 Ctrl Z를 누르면은 end of file로 컴파일러는 인식을 합니다. 또 어떤 시스템에서는 Ctrl Z가 아니라 Ctrl X라고, 자, Ctrl 키와 X 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end of file로 인식하는 OS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유닉스 OS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윈도우에서는 Ctrl 키와 Z 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이것은 end of file입니다라고 컴파일러는 인식을 합니다. 그럼 end of file 숫자가 뭘까요? 자, end of file은 -1이 됩니다. 자, -1. 자, 약속된 숫자입니다. 약속된 숫자. Ctrl Z 키를 눌렀을 때 end of file이라고 컴파일러는 인식을 하고 컴파일러는 그것을 -1로 인식을 합니다.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1과 end of file은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컨트롤 키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Z를 눌렀을 때 그레이드에는 -1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1과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1과 같지 않을 경우에 파일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행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실제 요번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들이 정말로 그런지 한번 예제를 돌려볼까요? 자, 예제를 돌려봅시다. 자, 여기 있는 예제인데 미리 제가 브레이크를 넣어놨습니다. 브레이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우선 브레이크를 어디에 뒀느냐? 컨스트럭터에 하나를 더 보았습니다. 컨스트럭터에, 그리고 컨스트럭터 끝나는 부분, 그리고 input grade라는 함수에 어디냐? 파일문에 들어가기 전 57번째 줄로 브레이크를 넣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가 또는 한 줄이 끝났느냐? 아닙니다. 들어가기
전 단계를 의미합니다. 브레이크라는 것. 57번째 줄에 브레이크가 뒀다라는 것은 파일만 들어가기 전 아마 이 정도의 컴파일러가 위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A, B, A 약점, B 약점 뭐 이런 것들이 쭉 브레이크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브레이크로 표시되어 있고, 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로 가서 객체를 만들기 전 단계, 그리고 객체가 만들고 난 다음에 디스플레이 메시지, 인풋 그레이드, 디스플레이 레포트 뭐 이런 것을 수행해서 메인 함수가 돌아가는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요한 것은 밑에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컴파일러 돌렸어요. 자, 이것은 제가 연습해보기 위해서 했으니까 빼고 다시 로컬로 가서 my gradebook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자, 컨트롤러는 제어권은 6번째 줄 들어가기 전입니다. 자, 따라서 my gradebook이라고 지정된 이 객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쓰레기값만 있어요. 쓰레기값만 있어. 아무것도 없죠. bad pointer 뭐 어쩌고저쩌고 쓰레기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6번째 줄이 들어가면은 통과가 되면 7번째 줄이나 8번째 줄로 가면 아마 my gradebook 객체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초기화 값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한번 들어가 봅시다. my gradebook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컨스트럭터로 갑니다. 컨스트럭터. 자, name이라는 곳에서 받은 것, name. 뭘까요? 앞에 입력했던 S101 C++ 프로그래밍. 요 값이 컨스트럭터에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이 name이라는, 여기서 name이라는 것은 화살표로 되어 있는 요 name이라는 것은 요 name을 의미합니다. 자, 그 name은 또 이쪽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set course name으로. 그리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객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하는 건 뭘까요? this를 주목해 주세요. this. 요 this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 객체를 의미합니다. this. 이것은 뭐냐? 지금 네가 컨스트럭터를 수행하면서 만들고자 하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결국엔 이거 my gradebook이라는 객체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컨스트럭터가 종료되는 18번째 줄에 가서는 만들어지겠죠. 자, 조금 전에 설명한 요 my gradebook이라는 객체는 my gradebook이라는 객체 내에는 course name, private data입니다. 얘는 이런 문자가 초기화 되어 있고 A, B, C, D, F 변수 이것은 모두 0으로 초기화된 상태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my gradebook 객체를 만들면서 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this라는 건 뭐냐? this 객체라는 것은 뭐냐? 현재 네가 만들고자 하는 my gradebook이라는 객체의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this.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자, 빠져나옵니다. 물론 8번째 줄에 가 있는 상태에서도 my gradebook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화된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my gradebook 내에는 course name이 CS101 C++ 프로그램이라는 문자 열이 있고 그리고 A, B, C, D, F 모두 0으로 초기화된 상태로 8번째 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메시지 디스플레이가 될 겁니다. 디스플레이 정말 될까요? 돼 있네요. 디스플레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put grade라는 멤버 함수로 들어갑니다. input grade 들어왔죠. 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조금 전에 반짝이면서 이게 보이는 것 마냥 53번째 줄과 54번째 줄이 통과하면서 엔터 문자를 하나 집어넣던지 또는 끝내고 싶으면은 end of file 캐릭터를 입력을 해라. end of file 캐릭터. 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Z키가 요 end of file 캐릭터입니다. 자, 57번째 줄로 왔어요. C in get. 자, 문자를 하나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라. 아직은 파일문 앞쪽에 있기 때문에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겠죠. 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자, F5 키를 한 번 더 눌러봅시다. 눌러봤어요. 변환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C 약점을 눌러봅시다. 스몰 C 눌렀어요. 그리고 엔터를 쳤어요. 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스몰 C로 점프를 해왔습니다. 어디서? 스위치문에서. 스위치문에서. 자, 스몰 C. 이게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를 보세요. 99번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 테이블에 보면은 스몰 C, 소문자 C는 99번으로 숫자를 갖고 있어요. 자, 스몰 C를 누르는 순간에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것을 바탕으로 컴파일러는 얘를 99라는 숫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99하고 일치되는 케이스로 넘어가요. 그리고 C의 숫자를 하나 더 더하게 될 겁니다. 자, 더했을까요? 여기 있네요. 조금 전에 더해진 것. 여기서 더해진 것. 여기서 더해진 것.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아까 모두 0이었었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되니까 스위치문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째 파일문으로 가 있어요. 제어권이 여기 있죠. 다음 다시 파일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력받을 준비가 돼야 돼. 그런데 이상한 모습이 하나가 더 보여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5를 또 눌렀어요. 그런데 바로 케이스로 넘어가네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C를 누르면서 C를 입력하고 엔터를 쳤죠. 엔터. 자, 엔터 친 것이 지금 적용이 된 겁니다. 엔터 친 것. 정말 그럴까요? 10번이 됐습니다. 그레이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10이라는 숫자로 바뀌었네요.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 마냥 아까 C를 누르면서 엔터를 쳤어요. 자, 두 번의 액션이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C를 눌렀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엔터를 눌렀다라는 것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이 원인은 수업 시간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어떠한 키를 눌렀을 때 그것이 바로 코드 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누른 것들은 컴파일러가 잠시 버퍼 속에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시인했을 경우에는 그 버퍼에 있는 것을 하나를 꺼내오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볼까요? C를 누르고 엔터를 쳤어요. C와 엔터라 두 개가 모두 버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C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버퍼 속을 보니까 아직 아까 사용자가 C 다음에 친 엔터 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터 키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레이드가 엔터 키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엔터 키, 아스키 코드에 있는 숫자 10이 되는 거예요. 엔터 10번이죠. 엔터 10번. 자, 10번이 받아들여서 여기로 넘어온 겁니다. 자, 엔터 키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어권이 케이스 엔터로 왔다가 직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브레이크,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또 가볼까요? 다 들어갔습니다. 또 한번 눌러볼까요? F5. 이게 뜨죠? 자, 이게 무엇이냐? 이제 버퍼에 내가 입력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입력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아까 얘기로 들어가면은 C와 엔터를 눌렀을 경우에 버퍼에 C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엔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컴파일러는 가져와서 그레이드에 넣습니다. C를 꺼내왔어요. C를 꺼내서. 그럼 버퍼 속에 엔터만 남아있겠죠. C 처리하고 그 다음에 파일문 왔어요. 버퍼를 뒤져보니까 엔터가 남아있어요. 그럼 엔터를 그레이드가 자동으로 받습니다. 사용자한테 입력을 하지 않고 않아도. 버퍼가 비었을 경우에 빈 상태에서 C인이 들어왔을 때 프롬프트가 뜨면서 입력을 하라고, 이게 깜빡이죠. 깜빡이면서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버퍼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가 입력을 해라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수평 탭을 한번 눌러볼까요? 왼쪽 위에 있는, 보통 여러분들 탭이라고 하는 것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눌렀어요. 자, 버퍼에는 탭을 누르는 것과 엔터를 친 게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탭을 쓴 것을 먼저 꺼내옵니다. 탭. 숫자를 볼까요? 9번.
9번. 뭔가요? 수평 탭입니다. 수평 탭. 탭이 와서 브레이크로 갑니다. F5 한 번 더 눌러보죠. 빠져나갔어요. 브레이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사용자한테 입력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또 이쪽으로 옵니다. 자, 뭘까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 마냥 버퍼 속에 탭과 엔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는 탭이 처리됐고 그 다음에 엔터가 처리되는 겁니다. 엔터가 처리되는 것. 그 다음에 탭과 엔터가 모두 버퍼에서 꺼내왔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없다. 없어요. 그러면 또 사용자한테 자, 입력을 하세요 라고 또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 개씩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A, B, C, D, F 이렇게 써봅시다. 그리고 엔터를 쳐봅시다. 자, 들어왔어요. A 먼저 처리되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나왔어요. 스위치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화일문으로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엔터를 쳐봅시다. 자, 또 입력하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B 쪽으로 넘어가네요. 자, 버퍼 속에는 A, B, C, D, E, F 그리고 엔터 총 6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 중에 조금 전에 A가 처리됐고 지금 B가 처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가 처리가 되겠죠. 입력을 안 해도. 그 다음에 D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F가 처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엔터가 처리됩니다.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버퍼가 다 비었어요. 비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딱 이렇게 뜨면서 깜빡이죠. 버퍼가 비었으니 더 입력을 하세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 Z를 눌러봅시다. 컨트롤 키와 Z 키를 눌러보세요. 요 표시가 될 거예요. 동시에 누르면. 그리고 엔터를 쳐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자, 그레이드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화일문 빠져나가서 98번째 줄에 위치하게 됐네요. 자, end of file이 의미하는 것. 윈도우 버전에서는 숫자 마이너스 1을 의미한다. 마이너스 1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end of file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로 정의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입력된 컨트롤 Z를 누르면서 수행됐던 그레이드가 마이너스 1이 되고 end of file, 시스템에서 정의하는 end of file은 마이너스 1. 그것이 같지 않냐? 같지 않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같으니까 화일문을 빠져나와서 98번째 줄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다 디스플레이가 되죠. 디스플레이. 현재까지 A 약정 지금까지 누른 건 이렇게 눌렀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예제는 많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 우선 ASCII 코드, 여러분들 문자가 들어가면은 ASCII 코드에 있는 숫자로 바뀐다. 상수인 숫자로 바뀐다. 그리고 스위치문을 돌릴 때 다중선택을 한다. 다중선택은 반드시 상수형 문자나 그리고 상수, 숫자가 돼야 된다. 케이스는. 그리고 키보드로 입력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컴파일러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로 전달돼서 그래도 넘기는 게 아니라 버퍼 속에 잠시 보관해 놓는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꺼내오는 거다. 하나씩 꺼내. 버퍼가 비었을 경우에 프롬프트 창이 뜨면서 깜빡인다. 그렇지 않고 버퍼에 뭔가 있다면은 계속 버퍼에 있는 내용들을 꺼내와서 다음 액션을 취한다. 그리고 end of file은 마이너스 1로 시스템이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윈도우 버전에서 키보드로 입력 받았을 때 컨트롤 Z를 누르면은 그것은 마이너스 1로 바뀐다. 그래서 두 개가 같지 않다면은 안으로 들어가고 같으면 화일문을 빠져나간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뒤에 나오네요. 자, see, get 하나의 문자만을 읽어라. 키보드로부터. 자, 책에서는 키보드로부터라고 얘기했는데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서 버퍼 속에 있는 것을
꺼내오는 겁니다. 하나의 문자를. 키보드로 입력받은 것은 버퍼 속에 가고 버퍼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오게 됩니다. 꺼내게 돼요. 자, 인티저, 캐릭터, 문자 하나는 상수하고 똑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상수로 변환해줘요. 상수입니다. 상수. 그리고 ASCII 코드 셋이 있다. 이거는 숫자와 문자와의 매핑을 시켜주는 거다. end of file이라는 것은 -1로 명명이 돼 있다. 그런데 시스템에서는 컨트롤 Z키를 누르면 -1, 즉 end of file로 인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end of file. 이 말의 어원은 아까도 잠시 보여줬지만 파일의 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저장하지만 이 소스 코드, 이 파일을 바이너리 파일로 저장된 것을 열어보면은 마지막 끝에 end of file이라는 명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nd of file, 파일의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 여러분들이 하나씩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은 그 자체가 파일 구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end of file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자, end of file 그 자체로는 -1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1이라고 쓰는 것보다 end of file을 쓰는 게 좋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윈도우 버전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유닉스나 애플 OS 쪽으로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때 만약에 그 시스템에서 -1이 end of file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즉 end of file이 -100 또는 0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환성이 떨어진다. 즉 윈도우 버전에서 만든 것이 다른 시스템 OS에 적용이 안 된다. 따라서 그럴 바에는 end of file이라는 이름으로 심볼로서 전달을 하게 되면 그 파일에서는 end of file이 비록 2라고 하더라도 end of file은 파일의 끝을 의미하는구나. 입력의 끝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식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1보다는 end of file로 만들어주면은 다른 시스템으로 전달이 됐을 때 그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end of file로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1로 해도 돼요. 윈도우 버전. 그러나 이 방법은 마이너스 했을 때 애플이나 다른 시스템에서 -1이 아닌 end of file을 -100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이 코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그쪽 다른 시스템과 현재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윈도우 시스템에서 호환성을 위해서는 end of file로 약속된 기호인 end of file로 표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스위치문 케이스 레이블이 있어요. 앞에서 본 거 마냥. 자, 스위치문은 케이스로 점프를 합니다. 케이스로 점프를 한다. 그리고 케이스 내에서는 쭉 직진을 한다. 언제까지? 브레이크까지. 자, 직진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직진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스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도 돼요. 그러나 스위치문에서는 jump and 직진이기 때문에 브레이스를 들 필요는 없다. 브레이크까지 직진한다. 브레이크가 발견되면 스위치문을 탈출을 한다. 자, 디폴트라는 게 있어요. 디폴트. 자, 여러분들이 스위치문에서 만들어 놓은 케이스가 하나도 적용되는 게 없는 경우에 디폴트를 둡니다. 자, 디폴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면의 수는 6개입니다. 6개. 1, 2, 3, 4, 5, 6. 그런데 그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온 숫자를 판단하는 것. 이것도 디폴트가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이 안 나오는 경우. 자, 주사위가 모서리로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확률로 보면은
뭐 몇백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은 그 몇백만 분의 1이라고 해더라도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외 상황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런 확률이 작더라도 예외 상황을 고려해줘야지만 프로그램은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코드가 돼요. 그래서 디폴트를 만들어줘요. 근데 사실 디폴트는 여기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어차피 스위치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스위치문 97번째 줄. 만약 브레이크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스위치문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스위치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어차피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왜 브레이크를 넣었을까요? 자, 이것은 코드의 일괄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다 브레이크를 넣어갖고 좀 눈이 편안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가독성을 높이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당연히 탈출해서 100번째 줄로 가겠지만은 브레이크를 두는 의미는 좀 코드가 브레이크를 둠으로 해서 균형 감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좀 더 눈이 편안하게 코드를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브레이크를 둡니다. 여기 써있네요. 어차피 마지막 부분이지만 써주는 게 좋다. 디폴트 케이스로. 자, 브레이크 잊지 마세요. 왜? 스위치문은 점프 앤 직진입니다. 직진. 브레이크가 있는 지점까지 계속 가요. 만약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D라고 썼어요. 대문자 D. 직진합니다. 패스, D를 올려요, 물론. 그리고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F도 패스, 여기도 패스, 그리고 여기 와서 F 학점도 점수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명시해야 될 것은 스위치문은 점프 앤 직진. 언제까지? 브레이크 되는 순간까지. 브레이크 된다는 말은 뭐냐? 스위치문을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스위치문을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자, 뭐 이런 경우도 없겠지만은 케이스하고 숫자 3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컴파일 오류가 나오겠죠. 컴파일 오류가 나옵니다. 한 칸을 띄워야 됩니다. 한 칸을 띄워야 돼요. 그리고 케이스 다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숫자나 또는 문자 상수 A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케이스를 따라가요. 그래 컴파일러가 따옴표가 있으니까 얘는 문자 하나, 즉 ASCII 코드 테이블에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요거는 97이라는 거 의미를 하는 거구나 라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디폴트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외 상황을 고려를 해야 돼요. 특별한 상황. 그래서 반드시 디폴트 케이스는 있어야 된다. 자, 브레이크. 자, 디폴트인 경우에서도 마지막 케이스, 디폴트인 케이스에서도 브레이크를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코드가 균형 있고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아까 예제, 그래도 갖고 예제를 돌린 결과예요. 자, 숫자가 틀린 게 나오면 이런 메시지도 함께 나오겠죠. 자, 이런 부분. 자, 스위치문에 레이블, 케이스의 레이블. 아까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숫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수형 문자, 계획 문자 하나. 만약에 비상수 정수, 즉 변수를 의미하겠죠. 변수가 들어가면 오류가 됩니다. 변수가 들어가면 오류. 실수가 들어가도 오류. 소수점 있는 실수가 들어가도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된다. 자, 케이스 UML로 표기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네요. 케이스 내에 숫자 더하는 거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케이스 5로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의미에는 케이스 4와 또는 그리고 케이스 1인 경우에 동시에
이 케이스를 적용해라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컴파일러는 얘를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 5로 인식을 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모두 두 개 모두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얘와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케이스 4, 케이스 1, 그리고 cout OK 이렇게 해줘야죠. 4와 1을 모두 적용하는 스테이트먼트, 4와 1을 적용하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똑같습니다. 둘 다 모두 케이스 5를 의미합니다. 케이스 5를 의미해요. 따라서 두 개 동시에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이건 결국엔 5로 인식을 한다. 케이스 5로 인식을 한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타입들이 있네요. 사실 이 타입은 3장, 4장 정도, 늦어도 5장 앞부분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여기서 나오네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인티저와 그리고 플로트 더블을 배웠어요. 자, 평균값을 구하면서 더블을 배웠어.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캐릭터는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 즉 메모리를 1바이트만 요구를 합니다. short 인티저, 잘못 썼네요. 소문자 S입니다. short 인티저 2바이트입니다. 자, 인티저 2바이트, long 인티저 또는 long 인티저를 이렇게 씁니다. long이라고 4바이트. 이건 나중에 배우겠죠. 이누머레이션 함수입니다. 2바이트, float 4바이트, 더블 8바이트, long 더블 10바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를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빌려오게 됩니다. 자, 필요에 맞게 쓰는 게 가장 좋겠죠. 필요에 맞게 쓰는 게 좋겠죠. 캐릭터 타입. 이건 뭐냐? 아까 얘기했던 하나의 문자, ASCII 코드에 있는 문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1바이트, 가장 작죠. 문자를, ASCII 코드 테이블에 있는 숫자야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몇천, 몇만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1바이트로 관리를 한다. 인티저는 2바이트, 롱 인티저, 롱 4바이트. 롱 인티저나 롱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습니다. 롱 인티저라고, 롱 int라고 써도 되고 롱이라고 써도 됩니다. 플로트 4바이트. 자, 그 차이는 뭘까요? 자, 이 메모리 공간에 수록할 수 있는 숫자들을 의미합니다. short 인티저를 의미합니다. short 인티저. 요만큼의 범위의 숫자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short 인티저는 간단하게 short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long 인티저, long. 이만큼의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숫자. 만약 이만큼의 정수 범위가 넘어섰다. 그런 경우는 별로 쓰지는 않겠죠. 인티저. 캐릭터, 가장 작은 정수입니다. 정수. 왜 정수일까요? 아까 설명했던 것 마냥 ASCII 코드 테이블에 이 숫자만을, 여기 있는 숫자만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가장 작습니다. 가장 작은 정수,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는 문자 하나, 이런 거와 같이. A. 자, 필요에 만큼 적당한 데이터 타입을 써야 된다. 이 범위들, 쓸 수 있는 범위들에 대해서는 따로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메모리는, 여기 나온 거 뭐냐면 메모리는 비싸다. 따라서 적당한 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쓰는 것이 좋다. 브레이크, 컨티뉴. 자, 앞에서 스위치문에서 브레이크문을 배웠어요. 중단한다. 그 스위치문을 빠져나가라. 그런데 이와 유사한 컨티뉴라는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자,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브레이크 바로 빠져나가라. 자, 쓸 수 있는 곳은 조금 전에 봤던 스위치문을 포함해서 while문, for, dowhile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자, 뭐냐? 만약에 while문 안에 브레이크가 있다. 그러면 그 while문을 빨리 빠져나가라. for문도 마찬가지. for문 안에 어딘가에 브레이크가 있다. 그러면 for문을 빨리 빠져나가라. 가장 가까운 for문을 빨리 빠져나가라는 겁니다. doWhile도 마찬가지. 근데 continue는 뭐냐? 남아있는 스테이트먼트들을 스킵해라. 생략해라. 여기는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이 문 자체를 빠져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continue는 그 문을, 루프를 빠져나가지 말고 continue라고 명명된 그 위치 아랫부분들만 빠져나가라는 겁니다. 생략을 하라는 거예요. 생략. 이것은 continue는 while문, for문, doWhile문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문은 continue를 쓸 수가 없어요.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겠죠. 자, 예제를 봅시다. 여기 브레이크가 들어있네. 브레이크. 이리 오면서, 그런데 카운터가 하나씩 증가를 하면서 5가 되면은 브레이크 하라고 있어요. 자, 브레이크는 for문, doWhile문, while문, 스위치문에서 쓸 수 있다. 만약에 브레이크가 명시되면 바로 그 루프를 빠져나가라. 가장 가까운 루프를 빠져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쪽이 어디 있을까요? 루프는 for문입니다. 따라서 브레이크 14번째 줄에 브레이크 되면은 바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for문을 빠져나가서 19번째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1이 들어와서 5하고 안 틀리기 때문에 숫자를 쓰고 한 칸을 띄웁니다. 1을 썼죠? 숫자 쓰고 한 칸 띄고, 다음 2가 됐어요. 2가 돼서 쓰고 한 칸을 띄웁니다. 그 다음에 3이 돼서 3을 쓰고 한 칸 띄고, 4가 돼서 4를 쓰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5가 들어왔을 때 브레이크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폼은 돌아가지 않고 바로 빠져나옵니다. 브레이크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브레이크가 되면은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루프, 즉 for문, while문, doWhile문을 빠져나간다. 가장 가까운 순환문을 빠져나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여기에 명심을 하도록 하세요. 가장 가까운. 그런데 continue가 있어요. 똑같은 코드, 앞에 있는 코드와 동일한데 여기 브레이크 대신 continue가 있어요. continue. 자, continue는 뭐냐? 생략해라. continue가 발견되는 시점에서 그 아랫부분은 생략을 해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봅시다. 1이 들어왔어요. 1 출력하고 한 칸 띄고, 2 출력하고 한 칸 띄고, 3, 4, 5가 들어왔어요. 5가 들어오면 continue가 됐어요. 그러면 이 아랫부분 더 이상 진도 나가지 말고 바로 for문으로 다시 돌아와라. for문으로 돌아와라. 아, 자, 이쪽이 아니네요.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더하죠. 5였던 것이 6이 되겠죠. 6이 들어왔어요. yes. 그러면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5가 빠진 1, 2, 3, 4, 6, 7, 8, 9, 10. 요게 수행이 됩니다. 이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continue하고 브레이크 구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continue 여기서 나오는 것.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와 continue는 구조적인 프로그램 하는데 저의 요소가 됩니다. 구조화된 프로그램, 즉 견고한 코드를 만드는데 한계를 약점이 됩니다. 마치 4장에서 얘기했던 것 마냥 고투문과 같이, C에서 고투문과 같이 구조화된 코드를 만드는데 저의 요소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투문과 달리 브레이크 컨티뉴는 뭐 개발자들이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스테이트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왜 그 사람 개발자들이 브레이크하고 컨티뉴를 빈번하게 쓰느냐? 그것은 때에 따라서 견관 코드를 만드는 것보다 속도를 더 빨리 할 경우에, 빨리 하고자 할 경우에 이 브레이크와 컨티뉴들을 뭐 개발자들이 그들의 기교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고민하는 게 안정적인 코드나 조금 전에 브레이크하고 컨티뉴 그리고 예전에 go to moon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개발자들 항상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자, 완전한 견관 코드를 만드는 게 좋은가? 즉 신뢰성 있는 견관 코드를 만드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코딩을 하면서 이런 경계선상에서 많은 개발자들이 고민을 하게 돼요. 자, 그러나 최근에서는 자, 코드를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속도를 개선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하드웨어 개발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약간 속도가 느리더라고 하더라도 견관 코드를 만드는 것을 더 선호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책의 저자는 디텔은 고투문과 브레이크, 컨티뉴를 웬만하면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기교에 맞게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쓰도록 하세요. 그러나 고투문은 거의 사장되는 죽어가는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급적 피하시고. 자, 논리연산자가 있어요. 논리연산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입니다. and는 그리고 또는 아니라면 표시입니다. 아니라면. 자, and는 양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과 모두 참이 돼야 됩니다. 모두 참이 돼야 돼요. 참이 돼야지만 이 안에 있는 로직은 참이 됩니다. 또는은 또는 얘가 참이면 참입니다. 물론 두 개 다 참이면 참이고, not은 참이면 거짓으로 결과가 나오고 거짓이면 참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게 로지컬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성별이 1과 같고 and 나이가 65보다 높다면, 자,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if은 헤더에 참인지 거짓인지 나오겠죠. 자, 두 개의 조건이 맞아야 이 헤더는 참이 됩니다. 그래야 senior females에 하나를 더 더하게 되는 거죠. 두 개가 모두 참이어야 됩니다. 둘 다 거짓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거짓이라면은 얘는 if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표시하죠. x가 3보다 크고 7보다 작은 경우. 여러분들은 눈으로 그리고 수학에서 이런 걸로 배웠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마냥 컴파일러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일만 합니다. 한 가지씩 일. 즉 이런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x는 3보다 크고 and x는 7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컴파일러는 한 번에 두 개의 일을 동시에 수행을 못한다. 자, and 표시 뭐 당연한 거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참이면 참이다. 그 외에는 모두 거짓이다. 자, or가 있어요. or는 뭐냐? 둘 다 참이면 참, 또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참이면 이 분 헤드는 참이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양쪽 다 거짓일 경우에만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모두 참이 된다. 자, 젠더. 자, 이 슬라이드는 로지컬 오퍼레이터의 좀 기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닉. 자, 여기를 볼까요? 젠더, and입니다. and가 있어요. and는 뭐라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되면 if 문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and입니다. 즉 여기와 여기가 모두 또는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되면 if 문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if 문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자, and에서는 false의 가능성이 높은 것, 거짓이 가능성이 높은 것을 왼쪽에 둡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되면은 if 문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if 문안으로 못 들어가요. 어차피 false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를 먼저 판단해서 false면은 두 번째 논리연산자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if문을 빠져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의 속도를 저해하는 요소가 제일 큰 게 메모리에 관계되는 것. 두 번째는 이런 논리연산자에 관계되는 것들이 시스템 속도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했어요. 따라서 AND와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false라면은 if 문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즉, 두 번째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false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을 앞쪽에 둬서 여기서 false가 되면 바로 if 문을 빠져나오게끔 합니다. 물론 이게 참이면은 두 번째 논리연산자로 가서 비교를 하게 되겠죠. 어쨌든 왼쪽과 오른쪽에서 논리연산자를 AND로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false가 가능성이 높은 것, false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왼쪽에 둔다.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게끔 두 번째까지 가서 논리 판단을 하지 않고 빠져나오게끔 하면은 프로그램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꾸로 이쪽에 거짓일 가능성이 낮고 이쪽에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는 통과가 됐지만 여기서 false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여기가 false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 통과하고 두 번째까지 통과해서 false인 것을 확인하고 if문을 빠져나오는 것보다는 아싸리 false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왼쪽에 둬서 여기서부터 false면은 바로 두 번째까지 가지 않고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기교를 쓰게 됩니다. 자, 작은 거지만 좋은 프로그램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화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오화인 경우는 둘 중에 어느 거라도 참이면은 if 문안으로 들어갑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if 문안으로 들어가요. 그럴 경우에는 참인 가능성이 높은 것을 왼쪽에 둡니다. 그럼 두 번째까지 가지도 않고 컴파일러는 바로 if 문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작은 거지만은 수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 논리연산자를 썼을 경우에 AND를 썼을 경우에는 가장 확률이 false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왼쪽에, AND일 경우에는 OR일 경우에는 참인 가능성이, true인 가능성이 높은 것을 왼쪽에 둔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AND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AND일 경우에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왼쪽에 놓는다. OR일 경우에는 참인 가능성이 높은 것을 왼쪽에 둔다. 자, 좋은 프로그램 습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not 연산자가 있네요. not. 아니라면, 자, 현재의 점수와 센티널 밸류가 같다면, 여기에 는이 하나로 보이지만은 는입니다. 같다면, 같은 경우에 반대. 만약에 이 안에서, 괄호 안에서 참이 되면, if문 안에서는 false가 됩니다. 그럼 if문을 빠져나가겠죠. 그레이드가 거짓이면 if문 안에서는 참이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겠죠. 반대의 경우. 자,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위에 있는 표기와 여기 있는 표기는 같습니다. 자, 또 이게 나왔네요. 매니플레이터, 조작자. IO 매니프 모듈. 거기에서 불알파라는 식별자를 쓰게 되면은 출력이 true와 false로 나옵니다. 글씨로 나옵니다. 글씨로.
자, 여기 써 있네요. 이것도 불 알파가 있어요. 불 알파라고 식별을 해주면은 이 아래에서 참이면 true, false면 false라는 문자가 출력이 됩니다. 어떻게? 뒤에 가볼까요?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출력. 거짓이면 숫자 0, 참이면 뭐 1이든 2든 3이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글씨로서 출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불 알파라는 표기를 하게 됩니다. 불 알파. 그래서 각각의 논리연산자 쓰게 되면은 false, false, and면은 결과는 false가 됩니다. false, true면은 당연히 false. true, true면은 이때서 true가 됩니다. false는 false, false면 false. false, true면은 true가 됩니다. 이렇게. not operator, false의 반대는 true. 여기 출력해보면은 true가 출력이 됩니다. 소문자로 true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true의 반대는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not operator입니다. 자, 연산 우선순위 뭐 추가된 건 별로 없네요. 뭐 비교 연산자 아까와 동일한데 컴마 연산자가 하나 있습니다. 포문을 배우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그 대신 연산 우선순위는 가장 낮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 가장 낮다. 자, 또 하나 자주 실수하는 것입니다. 는 표시한 것과 는 하나 표시한 것. 자, 는 하나 표시한 것은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입니다. 할당하는 겁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으로 카피를 해야 된다. 카피를 해야 된다. 자, 할당 연산자입니다. 할당 연산자. 자, 이때는 받는 쪽에 그릇이 있어야겠죠. 그릇. 받는 쪽에. 그릇이 있다는 말은 메모리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당 연산자. 이퀄티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다라는 뜻. 자, 이퀄티. 제로는 false. 제로가 아닌 것은 참이다. 초반에 배운 거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페이 코드, 지급 코드가 4와 같다면, 그러면 이게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다가 보면은 이 부분 안에서 는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할당 연산자를 썼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 말의 뜻은 4를 페이 코드로 할당을 해라. 그 이 부분하는 결과가 뭘까요? 4가 됩니다. 결과가 4. 0이 아니면 참이기 때문에 늘 이 부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다라는 이퀄티하고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페이 코드에 4가 카피돼서 결과가 숫자 4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는 0이 아닌 숫자는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안에 들어가서 항상 you got the bonus 뭐 이런 메시지가 출력이 될 거예요. L value, R value. 자, 예전에도 배웠습니다. 할당 연산자. X라는 변수가 있는데 4의 값을 할당을 해라. 자,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 마냥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상수입니다. 변화될 수 없는 값, 변경될 수 없는 값을 상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L 밸류 쪽은 반드시 그릇이 있어야 된다. 즉 메모리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X라는 변수의 메모리 공간에 4라는 값으로 데이터를 채워 넣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할당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카피를 한다. 그러나 왼쪽에는 반드시 메모리 공간이 있어야 된다. 받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 그릇이 있다면은 4를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오케이. X에 있는 무슨 숫자가 있어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에 있는 이게 만약에 3이 X가 3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 3을 L 밸류 쪽으로 카피를 해야 돼요. 카피를 하려다 보니까 얘는 상수입니다. 숫자가 갖고 있는 것은 상수, 변경될 수 없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릇이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상수를 의미해요. 상수를 3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오류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쓸 거고 이 부분을 놓치는 사람들은 버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화 프로그램. 자, 버그를 잡기 좋고 수정하기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그림들도 책에 있는 교재를 보면서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여기서 보면은 들어가는 쪽과 나오는 쪽, 출구 쪽이 하나다. 다 하나죠. 다 하나. 여기도 하나, 출구 쪽 하나, 입구 쪽 하나.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if, else, 스위치 여기서 5장에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